초대하는 천안함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고속정, 또 해안경비정, 이런 것들은 인명구조를 위해서 출동을 할 수 있는 기상 상태였거든요. 그날 3월 26일 날 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함이 기상 때문에 피항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비항이라고 해서 그걸 뭐냐, 그쪽으로 그 바람을, 그러니까 풍랑을 좀 적게 막기 위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항이라서 뭐 그리 들어가 버린 게 아니고. 그러면 저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엊그제 답변하신 거는 잘못된 답변이었네.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피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쓰는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우리식으로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말은 그런 피항이라는 거는 그런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피항이라고 말씀드려요. 항구로 들어간 것이 거의 항구는 없습니다. 그쪽에. 그런 의미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가진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어뢰 경적설, 길에 의한 피격설, 암초에 의한 좌초설, 피로 파괴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께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 없는 추측과 혼란을 해줘야 할 의무가 정부에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어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 어뢰 공격설을 얘기를 해보면 국방부는 천안함 지침노래관 발생 전 일주일 동안 북한군 도발과 관련한 특이 활동이 없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주한 미군 사령관도 이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반잠수정 활동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동시에 국방부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도 있다.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저희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조사가 되지, 여기에서 아직 아무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참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다소 이해는 가지만 이 북한의 도발 관련 정황이 없다. 이거는 국방부가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북한 군사적인 움직임을 제가 중심까지 이렇게 쭉 봐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중심까지. 그런 걸 봤을 때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큰 움직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북한은 아주 특이한 국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특수한 부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대들이 그런 가운데에도 또 별도로 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 움직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능력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군이 현대화됐고 매우 이제 고도로 이 첨단 이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해서 북한 움직임 정도는 이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미군도 엄연히 주둔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너무 정보가 부재한 거 아닌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아주 짙게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그러면서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미연합으로 모든 정보체제를 운영하면서 한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선을 풀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24시간 내내 저걸 그렇게 100%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는 적 지역을 적어도 하루에 사진을 찍어낸다면 적어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또는 많게는 3번까지 적 지역을 저희가 스크린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보라는 것이 적을 100% 손바닥에 보듯이 보는 것은 어느 나라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군대 가시거나 우리 또 국민들이 군에 있을 때처럼 그런 정도는 훨씬 뛰어넘어서 훨씬 많은 제가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그 정보는 항상 어느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뢰 또는 기뢰 피격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뢰나 기뢰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높이 치솟는 물기둥이나 불기둥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이 흠뻑 찼거나 아니면 화상 환자가 발생을 해야 그 설이 뒷받침이 됩니다. 이거는 확인이 간단하죠. 구조된 이 장병들로부터 확인이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국방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어뢰가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직격으로 맞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배 밑에서 그 약간 거리가 한 몇 미터 떨어진 거기서 폭발을 해서 그 버블 제트에 의해서 이 배를 허리를 꺾어버리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격을 할 경우에, 아니면 후미에 직격하면 후미에 있는 고기에만 어떤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배가 갈라져서 그 후미 쪽에 어딜 가령 맞았는지 이런 것은 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로서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흠뻑 젖은 장병이나 화상 환자는 없죠. 이제 그게 생긴다면 그 뒤쪽에 맞았다면 뒤쪽에 지금 소위 우리가 상전에 있는 말하는 반미 쪽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러면요,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 두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이 암초에 대한 좌초설에 대해서는 전에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해군이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할 때 좌초에 처해 있으니 구조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경은 사고 지점 인근에 암초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백령도 주민 또한 사고 지점에서 850m쯤 떨어진 곳에 해도에 나오지 않는 수중 암초가 존재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 사고 지점과 이 수중 암초의 거리를 10km라고 답변하셨죠. 그거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800 내지 850m. 예, 그 떨어진 곳에 수중 암초가 있는 곳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암초에 의한 사건 발생 가능성도 똑같이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국방부 입장에서 좀 바뀐 겁니까? 처음에는 아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발표하는 이제 실무자들의 선에서 발표할 당시에 그 예하부대에서 보고에 많이 의존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에 최초에는 저희도 거의 적에 의한 공격에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이쪽 함에서 삼척함에서 별도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의 어떤 공격 가능성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들어갔습니다. 속초함이죠. 속초함이 성호대.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봤기 때문에 처음에 혹시 그런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나 쭉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암초에 의한 가능성도 저희가 같이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km 떨어졌다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홍합이라고 해서 홍합이 많이 나온다는 그 암초가 그것이 지금 저희 함수가 발견돼서부터 된 데서는 한 0.8 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00m나 800마일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거리인데 저희가 사고가 난 곳,
사고가 나는 곳은 거의 한 10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고 지점에서 수원초 지점까지 예. 800 내지 850m. 제가 말씀드린 게 홍합열을 말씀드린 건데 그거 외에도 크고 작은 암초들이 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이 잘 필요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군이 좌초 핵심이 구조해달라고 해경한테 전에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 좌초의 의미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초에 얹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좌초라는 이 용어를 제일 잘 아는 데가 해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좌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애초에 이 좌초 가능성을 암초에 대한 이 좌초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극구 부인을 했었어요. 그 애초에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이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처음에 보도가 좀 나갈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경에 그 제2함대에서 해경에 연락한 것에 좌초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해군에서 통상 그러한 어떤 구조를 요청할 때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쓴다 해서 그게 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그걸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상세히 조사해서 명명백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안함 실종자 중에 한 명이 사고 당일 9시 16분경에 가족과 휴대전화를 하다가 지금 비상이니까 나중에 통화하면 좋겠다고 전화를 끊었죠. 그 다음에 차균석 하사가 여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통화가 끊긴 시각도 같은 시간 9시 16분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제 이제 사고 발생 시각을 9시 22분으로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이 통화가 끊긴 9시 16분과는 6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6분 사이에 이 천안함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적의 도발이 예상돼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경우, 아니면 선박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걸 상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6분 뒤 사고 발생 후에 구조된 장병들의 복장을 보면 대부분 전투복이 아닌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전투 태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무리로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박 자체의 문제로 비상 상황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천안함 사고 당시에 평소 이 장병들이 들어가지 않는 긴급 상황이나 들어가는 후타실이라는 이 방이 있습니다. 거기 5명이 있었던 것으로 군이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타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천안함이 암초 등 외부 충격에 의해서 침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사고는 9시 16분 천안함에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에서는 가장 명확한 것은 인양이 다 되고 나서 보면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생존한 지금 살아서 나와 있는 지금 그 인원에 대한 그 조사가 지금 거의 유일한 확실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사안들이 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하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그것만 가지고도 명확한 그 사고 원인과 또 그 한 6분 동안에 7분 동안에 무엇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신 기록 공개 왜 안 합니까? 2002년 제2연평해전 때는 보시면 교신 기록을 의혹이 자꾸 일어나니까 교신 기록을 공개한 전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당에서요, 민주당에서 3월 30일에 국방부 합참에다가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50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답변이 왔는데
거의 대부분 다 군사 비밀로 공개 불가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특수한 부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대들이 그러는 가운데에도 또 별도로 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 움직임에 대한 우리 군의 이 감시 능력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군이 뭐 현대화됐고 매우 이제 고도로 이 첨단 이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해서 북한 움직임 정도는 뭐 이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미군도 엄연히 주둔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너무 정보가 부재한 거 아닌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또한 북한군 도발과 관련한 특이 활동이 없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전 미군 사령관도 이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반잠수정 활동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동시에 국방부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어뢰연 피격 가능성도 있다.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저희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조사가 되지 여기에서 아직 아무것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 이 초대하면 천안함보다 훨씬 작은 규모가 작은 호속정 또 해안경비정 이런 것들은 인명구조를 위해서 출동을 할 수 있는 기상 상태였거든요. 그날 3월 26일 날 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함이 기상 때문에 피항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비안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그쪽으로 그 바람을 그러니까 풍랑을 좀 적게 막기 위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안이라서 뭐 그렇게 나가 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엊그제 답변하신 거는 잘못된 답변이었네.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피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쓰는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우리식으로만 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한 말하는 그런 피안이라는 거는 그런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피안이라고 말씀드려요. 한국으로 들어가보세요. 거기 한국은 없습니다. 그쪽에. 그런 의미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뭐 지금 가진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뭐 어뢰 공격설, 기뢰에 의한 피격설, 암초에 의한 좌초설, 피로 파괴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계속 국민들께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 없는 추측과 혼란을 해줘야 할 의무가 정부에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어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 어뢰 공격설을 얘기를 해보면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전 일주일 대해서 이것저것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참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정은 다소 이해는 가지만 이 북한의 도발 관련 정황이 없다. 이거는 국방부가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북한 군사적인 움직임을 제가 중심까지 이렇게 쭉 봐야 합니다. 뭐 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중심까지. 그런 걸 봤을 때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큰 움직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북한은 아주 특이한 국가지 않습니까?